멕시코가 방역에 나섰다. 더 이상 침묵하는 파트너가 아니다. 미국의 관세를 정조준하며 과감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재설정이다. 북미 무역의 새로운 권력 이동이 시작되었다. 멕시코의 방역,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할 전략적 방역. 멕시코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관세 공세에 대응하여 멕시코는 정밀하게 계산된 반격을 개시했다. 이 조치는 북미 무역 질서를 재편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동적인 협력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으며 지역 강국들은 변화하는 세계 권력 구조 속에서 자국의 주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때 미국 중심 제조 생태계, 특히 자동차 및 전자산업의 매끄러운 톱니바퀴였던 멕시코는 이제 그 질서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다. 그 계기는 국내 생산을 확대하려는 워싱턴의 놀란 많은 관세 조치였다. 그러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단순히 대응한 것이 아니다. 2025년 3월 29일, 그녀는 이렇게 강력히 선언했다. 멕시코는 더 이상 일방적인 경제적 강압에 순응하지 않겠다. 이번 보복 조치가 다른 점은 그 범위에 있다. 갈등이 자동차와 트럭에만 국한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멕시코는 전기차 EV, 농업, 에너지, 원자재 등 영향력이 큰 다양한 분야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 결정은 전략에 의도된 전환을 보여준다. 방어적 조치에서 경제적 자주성 강화를 향한 태세로의 전환이다. 멕시코의 대응 강화는 단독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최근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륙 전역에서 공조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미국은 이제 가장 큰 무역 파트너 두 나라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들 모두가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 전제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것은 단순한 관세 전쟁이 아니다. 이는 경제적 영향력의 미래를 둘러싼 싸움이다. EV와 청정에너지 같은 신흥 산업을 겨냥함으로써 멕시코는 단지 지역 강국이 아니라 세계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멕시코는 무역 전장을 활용해 녹색 기술, 디지털 통합, 공급망 회복력이 중심이 되는 세계에서 자국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있다. 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하나의 의문이 떠오른다.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미국은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웃 국가들의 압박이 전략적 재조정을 유도할 것인가? 결과가 어떻든 간에 멕시코는 더 이상 하위 파트너 역할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제 멕시코는 경제 규칙을 재작성하는 적극적 설계자가 되었다. 미 멕시코 관세 대립, 외교와 경제 전쟁이 격화되는 갈림길. 양국 관계의 분기점 미국과 멕시코 간의 무역 갈등은 위험한 전환점에 도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의회 제조 차량 전체에 대해 25%의 전면 관세를 갑작스럽게 시행하면서 USMCA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체결 이후 유지되던 미묘한 균형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한때 긴밀히 조율되던 3자 경제 협력 지대는 이제 붕괴 직전에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대응하며 멕시코가 4월 3일 발표 예정인 포괄적 보복 관세 패키지를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에서도 그녀는 외교적 경로에 대한 개방성을 강조했다. 그녀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멕시코는 자국의 이익을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워싱턴이 상호주의를 보여준다면 해결의 길도 여전히 중요하게 여긴다. 북미 협력의 상징인 USMCA는 지금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 트럼프의 조치는 그 본래 취지를 위협하지만 협정 안에는 완전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들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수입업자들은 자국 제품 내 미국산 부품 비율을 인증함으로써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이 조항은 법적 우회로를 찾는 기업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다. 종종 간과되는 이 조항은 경제적 여파를 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중 전략, 보복과 자제를 병행하는 멕시코의 균형 전술,
멕시코의 접근 방식은 신중한 이중성을 특징으로 한다. 외교에는 열려 있지만 경제 전쟁에도 완전히 대비되어 있다. 현재 워싱턴에 머무르고 있는 마르셀로 에브러르드 경제장관은 특정 산업 부문에서 면제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차례 협상을 이끌어왔다. 이 협상들은 갈등을 완화하면서도 지렛대를 유지하려는 실용적인 의지를 반영한다. 그러나 멕시코의 보복 준비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10%, 2% 최대 25% 수준으로 단계화된 보복 관세 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이 조치는 즉시 발동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전술을 멕시코도 반영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멕시코가 세계 제조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고려할 때 이러한 대응 조치는 미국뿐 아니라 국제 공급망 전반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경제 전망은 심각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분석가들은 멕시코의 관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미국 산업계는 최대 1,5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EV 부문은 취약한 상태다. 복잡한 다국적 공급망 구조로 인해 비용 상승과 생산 지연에 극도로 취약하다. 혁신은 둔화되고 가격은 급등할 수 있으며 양국 모두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이 대치는 더 이상 단순한 양국 간 분쟁이 아니다. 이는 다극화된 세계에서 각국이 일방주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가늠하는 더 큰 시험이다. 경제 민족주의가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상호 의존과 협력이 새로운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위협받는 상호 의존, 벼랑 끝에 선 미, 멕시코 무역 관계. 통합이 부담이 될 때 2024년 말까지 미국과 멕시코 간의 무역 규모는 연간 8천억 달러에 달하는 경이적인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이 지역 번영의 기반이 되는 복잡하고 상호적인 의존 관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자동차, 전자, 농업, 산업기계와 같은 분야가 이러한 경제적 시너지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멕시코는 특히 전기차용 EV 부품과 리튬 배터리 수출 분야에서 점점 더 강력한 주도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분야는 5년간 40%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처럼 정교하게 짜인 경제 구조가 이제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고 있다. 워싱턴이 최근 멕시코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25%의 전면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북미의 국경 간 생산 모델을 지탱해 온 근본적인 틀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멕시코 공급업체와의 원활한 통합에 크게 의존하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같은 주요 경제 지역에 있어 그 여파는 즉각적일 수 있다. 운영 비용 상승, 공급망 붕괴, 수천 개의 제조업 일자리 위협, EV 조립, 친환경 기술 시스템, 고성능 전자제품과 같이 극히 낮은 마진으로 운영되며 물류 정밀성이 요구되는 산업들은 지연,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하락이라는 냉엄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지역 협력이 단기적 보호주의 전략 몇 개월 만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전략적 반격인가? 경제적 자위인가? 워싱턴의 비판론자들은 멕시코의 보복 관세를 불필요하게 공격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멕시코 시티에서는 반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경제적 보존 행위라는 것이다. 셰인바움 정부는 자국의 조치가 적대적 신호가 아니라 전략적 재균형을 위한 것이며 점점 더 비대칭이 되는 관계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대립에서 가장 민감한 충돌 지점 중 하나로 떠오른 분야는 농업이다. 멕시코가 토마토, 아보카도, 고추, 과일 주스 등 주요 미국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 여파는 미국 가정에 즉각적으로 미칠 것이다. 식료품 가격은 소매 및 외식 산업 전반에서 급등할 수 있으며 특히 이들 제품에 크게 의존하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주에서 그 영향은 더욱 클 것이다. 그러나 혼란은 식품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건축 자재에서 소비자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훨씬 더 넓은 산업군이 멕시코의 보복 조치에 취약하다.
멕시코가 취하는 각 보복 조치는 하나의 냉혹한 진실을 드러낸다. 한때 안정화 요인으로 여겨졌던 북미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이제는 정치적 실수가 연쇄 충격을 불러올 수 있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워싱턴의 일방적 보호주의 정책으로 시작된 사안은 이제 급속히 지역적 각성으로 바뀌었다. 멕시코의 메시지는 단호하다. 자국은 장기적인 자율성을 확보하고 많은 이들이 불균형하고 지속 불가능하다고 보는 경제 모델을 재조정할 수 있다면 단기적 충격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멕시코의 전략적 전환, 탈동조화, 다변화, 그리고 저항. 새로운 경제궤도 설정 무역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멕시코는 더 이상 미국의 정책 변동에 좌우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자국이 북쪽 이웃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한 선제적 전략을 발표했다. 미국이 여전히 멕시코 수출의 약 80%를 흡수하고 있지만 멕시코시티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 교리는 대립이 아닌 다변화를 통해 이러한 의존 관계를 재정의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반응적 입장이 아니다. 이는 근본적인 전환이자 멕시코의 경제 철학에 대한 전략적 재구성이다. 셰인바움 정부는 중국, 일본, 유럽연합과 같은 대안적 무역 강국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들은 멕시코를 보다 확고히 세계화된 경제 구조 속에 편입시키려는 더 큰 야망을 보여주며 미국 중심의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것은 지정학적 영향력을 얻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다. 무역 통로를 확장하고 시장을 다변화함으로써 멕시코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빠르게 다극화로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자국의 위상을 끌어올릴 기반을 다지고 있다. 리튬과 가치사슬 고도화 경쟁, 이 새로운 비전의 중심에는 변혁적 기회가 존재한다. 리튬 경제에서의 미개척된 멕시코의 잠재력이다. 세계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함에 따라 21세기의 흰금이라 불리는 리튬과 같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자원이 풍부한 멕시코의 땅은 배터리 기술의 미래에 투자하려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멕시코는 단순히 채굴하고 수출하는데 그치려 하지 않는다. 셰인바움의 지도 아래 리튬은 산업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 자산으로 재정이 되고 있다. 원자재 공급자라는 역할에서 벗어나기 위해 멕시코는 자국 내 가공 및 배터리 생산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저비용 노동 중심 국가라는 기존의 정체성을 벗어나 고부가가치 혁신 중심 경제로 나아가려는 야심찬 도약을 의미한다. 이보다 더도 넓은 비전은 대담하다. 멕시코를 녹색 산업 혁명의 진지한 경쟁자로 자리매김시키고 미래의 무역 협상에서 더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대중의 호응을 얻고 있다. 경제적 종속에 대한 오랜 불만에서 비롯된 최근의 민족주의 정서 급증은 셰인바움의 강경한 전략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현재 멕시코 국민의 60% 이상이 그녀의 대워싱턴 강경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를 존엄성과 주권,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고조되는 긴장과 협상의 가능성. 북미 무역 균형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4월 2일부로 캐나다는 멕시코와 함께 미국의 고조되는 관세 조치 엄경 결정이 중청 조치에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공식 선언하며 고립된 불만이 하나의 통합된 지역 차원의 반격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불일치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통합된 지역 중 하나 내 권력 역학의 재조정이다. 오타와의 신속한 보복 관세 시행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캐나다는 더 이상 불공정한 규칙에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 관리들은 깊이 얽힌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내세우며 장기적인 갈등 가능성을 축소하려 하지만 이는 중요한 변화를 간과하는 주장이다.
경제통합은 이제 워싱턴의 이웃들에게도 독자적 영향력을 부여했다. 캐나다의 관세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다. 이는 정밀하게 겨냥되고 정치적으로 계산된 조치로 유제품, 옥수수, 산업용 기계, 특수금속과 같은 핵심 미국 수출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품목은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경합주의 유권자 집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보복이 아니라 중대한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정치적 계산 핵심을 겨냥한 전술적 교란이다. 동시에 캐나다 정부는 자국 산업을 미국 관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내 보호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외부에 대해 단호하고 내부를 보호하는 이중 전선 접근을 강조한다. 이로써 캐나다는 단지 미국의 압력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의 원칙을 세운 것이다. 경제 주권은 어떤 압도적인 권력 앞에서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조치가 전술적으로 정밀하다면 멕시코는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행정부는 즉각적인 보복 조치와 장기적 재정렬이라는 이중 전략을 펼치고 있다. 멕시코의 보복 관세는 가공식품,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미국산 수출품에 적용되며 수입 대체가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헤드라인 너머에는 더 깊은 변화가 있다. 멕시코는 EU,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바 렌자협정와 같은 블록들과의 새로운 무역 동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미국에 대한 경제적 과잉 의존에서 탈피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다변화 추진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이는 미래의 혼란에 대한 선제적 대비이며 자국의 글로벌 경제 질서의 위치를 재설정하려는 노력이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멕시코는 미국의 이웃을 넘어 전 세계로 뻗는 지역 강국으로서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선택적 면제나 양자 인센티브를 통해 멕시코 캐나다 연대를 분열시키려는 시도는 실패하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오타와와 멕시코시티 간의 고위급 공조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공동 성명, 외교 방문, 통일된 무역 담론은 모두 하나의 합의를 시사한다. 북미의 소규모 국가들은 더 이상 워싱턴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도구로 이용되지 않을 것이다. 전략적 신호는 분명하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분열이 아닌 단결을 선택하고 있으며 단지 정책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종속이라는 전제 자체에 도전하고 있다. 이 3자 무역 균열의 여파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첨단화되고 글로벌하게 연결된 산업들, 특히 전기차 EV와 반도체 산업, 록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효율성, 빠른 혁신 주기, 대규모 생산이라는 약속 위에 구축된 분야였다. 그러나 이제 북미를 경쟁력 있는 생산지대로 만든 그 논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수년간 멕시코는 이상적인 공식으로 작용해왔다. 숙련된 노동력, 유리한 비용, 그리고 미국 시장의 즉각적인 접근성. 이 모델은 특히 유럽과 아시아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였다. 그러나 관세 상승, 불규칙한 세관 단속, 정치적 마찰이 겹치며 그 안정된 이점은 지금 의문에 직면해 있다. 멕시코 북부 지역에 전기차 공장들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미 나오고 있으며 이는 강화된 검사와 관세 재계산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초정밀한 공급망에 의존하는 반도체 기업들 역시 비용 증가로 인해 확장 계획이 중단되거나 심지어 다른 국가로 이전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교란은 단순히 자동차 기술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의료기기, 통신 인프라와 같은 연계 산업들에도 연쇄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처음에는 좁은 틀의 보호무역 조치로 시작된 미국의 정책이 이제는 북미 경제 구조 전체의 전면적인 재편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와 멕시코는 물러서지 않고 정밀한 보복 조치, 새로운 동맹 구축, 협상 테이블에서의 존재감 재확립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일시적 무역 분쟁이 아니다. 이는 대륙 내 권력 균형의 전환을 의미한다.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이웃 국가들이 단지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협력의 규칙 자체를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다. 그것도 단순한 반발이 아닌 회복력, 협력, 그리고 미래지향적 경제 원칙을 통해서다. 지역의 미래와 멕시코의 단호한 메시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강력한 발언, 우리는 누구의 적도 아니지만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을 것이다. 일방적인 강요를 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 는 외교계 그 이상에서 깊은 울림을 일으켰다. 단순한 정치적 발언을 넘어 이는 세계 무대에서 멕시코의 자기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이정표다. 몇 시간 만에 그녀의 선언은 언론과 소셜 네트워크 전반에 퍼졌고 많은 이들이 이를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칭송했다. 강력한 북쪽 이웃의 경제적, 정치적, 상징적으로 오랫동안 얽매여왔던 국가로서 이 순간은 전략적 자기 규정을 향한 대담한 도약을 의미한다. 미국 중심의 지역 체계에서 종속적 역할을 감수해왔던 멕시코는 이제 조용한 순응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시점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 때문이다. 멕시코는 이제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항해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새로이 드러난 단호함은 수사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수십 년에 걸친 국가적 좌절감이라는 깊은 저류를 반영한다. 미국의 이익에 과도하게 치우친 무역 협상에서부터 반복된 이민 및 국경 통제 논쟁에 이르기까지 멕시코는 종종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에 나서야 했다. 이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하면서 멕시코는 더 이상 조용한 하위 파트너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다. 그 대신 셰인바움 행정부는 공정성, 상호 존중, 그리고 단순한 조정자가 아닌 공동 설계자로서 자리를 요구하는 전략적 재조정을 수용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순간을 나프타, NAFTA, 이후 지역 질서의 전환점으로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 과거 미국 경제의 저비용 제조 부속으로 기능했던 모델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혁신의 중심지, 리튬과 같은 전략 자원의 수호자, 그리고 녹색 산업 전환의 핵심 역할을 하겠다는 새로운 비전이 떠오르고 있다. 이 광범위한 포부에는 EU, 중국,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바, 엔자하 협정, 회원국들과의 파트너십 다변화, 전기차 배터리 생산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포함된다. 이는 의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주성과 지역적 균형으로 향하는 미래를 그리는 움직임이다. 물론 멕시코의 전략적 전환은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멕시코와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깊이 얽혀 있으며 매년 수천억 달러가 양국 간에 오가고 있다. 이 흐름이 중단될 경우 생산 둔화, 투자 차질, 생필품 가격 상승 등 즉각적인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 그러나 셰인바움 대통령은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 그녀의 행정부 내부에서는 단기적인 불편이 장기적인 독립을 위한 정당한 대가라는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도 이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수년간 이어진 국경 장벽 수사, 무역 위협, 그리고 외교적 무시에 대한 인식은 멕시코 전역에 걸쳐 여론을 강경하게 만들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멕시코 국민 대다수가 이 단호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단지 애국심 때문만이 아니라 과거의 모델이 결코 공정하지 않았다는 깊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셰인바움의 메시지는 정치적 도구에 그치지 않고 도덕적 필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4월 3일 멕시코가 최종 보복 관세안을 발표할 준비를 하면서 지역 전체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워싱턴은 과연 벼랑 끝에서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일방주의의 길을 고수할 것인가? 즉각적인 결과가 어떻든 한 가지 현실은 분명해졌다. 멕시코는 새로운 교섭의 룰을 제시했다. 더 이상 타인의 경제 비전에 조용히 동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의 운명을 설계하는 적극적 주체로 떠오른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멕시코는 북미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지배와 복종이 아닌 다원성과 균형, 그리고 목적의식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 말이다. 멕시코의 대담한 입장은 단지 한순간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운동이다. 무역 분쟁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 북미 관계의 결정적 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멕시코는 전략적 리더십과 경제적 자립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스스로 개척하고 있다. 이 변화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제 북미의 규칙은 다시 쓰이고 있다. 이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이글 디스커버리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장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